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의 수당 지급 의무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문화체육관광 사항을 포함, 언어재활사 1, 2급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원격대학 명시. 둘, 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 정책 간담회 개최. 장애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 참석. 4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서. 셋, 인천 특수교사 1명당 학생 7.5명, 법정 정원의 2배. 비상대책위원회 특수학급 증설 교육청이 직접 추진해야 특수학급 설치 이행점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넷, 대형 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법의 사각지대. 서점 규모 아무리 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없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복지부의 건의. 다섯, 장애인 강제노동 안돼 미국. 한국 최대 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 강제노동 이유로 한국 상품 수입 금지는 처음.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등 강제노동 범죄 처벌 조항 신설, 인신매매 방지법 개정을. 여섯, 장애학회 산불 등 재난 상황 장애인 대책 강화해야.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인명 피해 75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대부분. 재난 예방, 대피, 복구 전 과정에 장애 포괄성 원칙 수립 등 요구 성명. 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 지급했으나 장애아동수당은 의무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1, 2급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 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의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 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체육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오는 4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 접근성과 비대면 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현행 비대면 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 사항을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책 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특수교사 1명이 맡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평균 7.47명으로 여전히 특수학급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인천 관내 유, 초, 중등학교 중 현재 과밀 특수학급에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이행 점검 설문조사 결과를 4월 7일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개선을 위해 약속한 9대 과제 및 33개 세부 과제 중 과밀 특수학급 해소 과제의 실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전체 과밀 특수학급 중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유치원 0개교,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31개교로 이 학교들의 특수학급을 합하면 총 61학급입니다. 학급에 배치된 특수학급 학생 수는 총 414명으로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6.8명. 이는 특수학급 법정 정원,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한 과밀학급 배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61개 학급의 특수교사는 79명으로 개선책에 따라 특수교사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응답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총 590명입니다. 즉, 특수교사 1명당 평균 7.47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 배치라는 법령 기준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증설되지 못한 이유로는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대위는 정말 유휴교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휴공간을 활용할 때 특수학급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관식 응답에서 유휴교실 부족이라고 응답했으나 과학실 2개와 컴퓨터실이 있다. 장학사가 방문했을 때도 관리자는 특수학급용 교실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늘봄 시간을 위한 교사 휴게실은 만들었다 등 특수학급 교실보다 휴게실이나 특별실 등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휴교실이 있지만 관리자가 거부한다는 응답도 12.9%에 달했습니다. 특수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증설하지 않는다는 16.1%의 응답은 주로 가까운 시기에 졸업생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특수학급 신증설 과정에서 특수교사는 공사계약, 공사 진행 및 관리, 인테리어, 물품 구입 등과 같은 단순 시설과 관련된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며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선 특수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하는 등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으나 특수학급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특수학급 증설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교육청은 어떤 시도교육청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실하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교육청이 약속한 과제 이행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인천시 교육청에게 과밀학급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에 대형 서점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4월 7일 밝혔습니다. 서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규모가 클수록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문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 속에서도 대형 서점은 독서 모임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해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자 조모 씨는 최근 대형 중고 서점 알라딘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계단뿐이었고 엘리베이터도 경사로도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형 서점이었지만 조 씨에게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등 편의법 별표 1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목록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50제곱미터 이상인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은 사람이 찾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서점은 예외로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사라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대형 서점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을까?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류됩니다. 일정 면적의 이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7호 다목에 따르면 서점은 판매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점은 아무리 커도 판매시설이 아니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점은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솔루션은 대형 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이 장애인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돼 외국에서 통관이 막힌 첫 사례로 주목됩니다.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청 CBP는 지난 4월 3일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인도 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원곡 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CBP에 청원했으며 약 2년 5개월 후 이번 인도 보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CBP의 조사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폭행,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노동의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태평염전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으로 유명 식품기업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태평염전에선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21년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권익연 등은 4월 6일 CBP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 등을 개정해 현재는 없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평염전 등 기업에도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 실사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애학회는 이번 영남 지역 대형 산불 관련 4월 2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에 대한 재난대응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등 영남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규모와 피해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재난으로 75명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공 및 민간 부문 2,194개 기관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및 대피 계획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미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 40.3%, 내부 지침 및 규정 부재 29.0%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안전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이에 장애학회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장애인의 재난 위험 감소 및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난의 예방, 대피, 복구, 회복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모든 장애 유형과 사회적 장벽을 고려한 장애 포괄성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단계에서 동등한 접근성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환경, 정보 및 교통 접근성 부족, 집단 거주시설이나 병원 등과 같이 재난 예방과 대응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장애인 및 가족 친척이 돌봄, 이동 및 접근, 고립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접근 가능한 대안주거와 교통수단,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의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서의 장애인 분리 통계를 구축하고 이번 산불 피해 장애인 가구의 재난 이전 평소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실태, 각종 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전수조사함으로써 가중된 재난 피해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